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현재 전국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글쎄, 오랜만에. 예. 현재 지금 이 혼란한 전국 상황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정치 원로로서. 지금 상황이라는 게 뭐 당장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봐요. 상황이 진정되기에는. 그거는 탄핵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간에 그리고 혼란을 뭐 피할 수 없다. 탄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탄핵이 되고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당분간은 그렇게 쉽게 안정이 되기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5명이 대통령 면회했는데 이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최신 발언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나라가 위기라는 판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헌법 법인회에서 이행했다. 그리고 당이 자유수호 주권회복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의 사랑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야 뭐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실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한 하나의 변명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한 건데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에는 뭐 국가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 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다 하는 거 그거는 누구도 납득을 못 해요. 사실은 당시에 어떤 상황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것은 윤 대통령 혼자만 판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이 보기에 진짜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는 느끼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해서 자기가 소위 정치적인 능력의 한계에 봉착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야지. 예. 그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무슨 특별한 나라의 위기에 집착을 당면해가지고서 나는 계엄 선포가 됐다고 보질 않아요. 이 자유수호 주권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유소라는 게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이 도대체 그 말을 납득을 안 합니다. 예. 사실 저 양반은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무슨 자유가 소위 침해를 됐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저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왜 했는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혹시 대통령이 6차 탄핵 심판 변론길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지켜보시면 아, 저 사람이 저래서 했겠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세요? 나는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 예. 현실과는 거리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나는 봐요. 본인의 상상 속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 비판적 여론이 사실은 높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이른바 보수 결집의 속도와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거든요. 지난주 주말에 대구에서도 나는 보수의 결집의 속도가 상당히 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착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떤 뭐 착각이죠? 지난 토요일에 대구에서 뭐 5만 명이 집회를 해가지고서 대단한 집회 성과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 지역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배하는 지역 아니겠어요? 예. 그곳에서 뭐 의도적으로 아마 그런 집회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자체 가지고 무슨 보수가 결집을 하고 그것이 대단한 세력처럼 과시하는 건 난 그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 이 수도권에서 집회에서는 사실은 의원들이 그 집회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는데 이 대구 집회에서는 대구 지역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거야 경북 대구는 얼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지배하는 지역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거기에 자기 지역이니까 그 많은 숫자가 아마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이 서울에서도 이제 집회가 열릴 거라고 그러던데 서울에서도 의원들이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서울의 집회를 보면은 되게 정강훈 목사가 주도하는 예, 집회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는 그거는 과거에 소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 광화문에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는 게 정강훈 목사 소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집회가 많이 열렸는데 그 집회의 결과라는 것이 지난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어요. 예.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래. 거기에 그거를 믿고서 당이 거기에 쫓아가다가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이 결국은 이제 장외에 있는 강한 뭐 일각에서는 극우 세력이라고 표현하는 그 세력과 이 보수 정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비대위원장 하시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체제 때 그 극우 세력들하고 좀 당이 거리를 뒀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적에는 예. 그 당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한 것 같아. 예. 과거에 집착할 것 같으면 당은 발전하지 못해요. 극우 세력이라는 건 항상 과거에 집착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과 같이 가서는 당에 희망이 없는 거죠. 그건 여러 차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 예를 들어서 21대 국회 때 그때 보수 대연합인가 하지 않았어요. 예. 보수 대연합을 해서 상당수의 의석을 확보할 거라고 자신을 했는데 결과는 뭐고 전혀 딴판으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자꾸 과거에 집착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봐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애초에 저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꾸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 있었던 그 흐름이 아니고 과거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 그 지적이 맞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지적이 아마 타당할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그러면 퇴행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은 당장의 상황에서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딘가 하는데 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거죠. 예. 그럼 눈앞에 보이는 강성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위원장님. 이 강성 지지자들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건강하게 가는 게 힘든 일입니까? 그거는 뭐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당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가를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예.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눈앞에 보이는 지지자들만 보고 쉽게 간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그런데 지도부는 그래도 이 정광훈 목사 집회든 아니면 탄핵 반대 집회든 의원들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만류하지 않겠지만 당 차원에서는 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 올라가더라도 발언에 조심하라. 뭐 이런 저 지시는 내려가는 것 같던데. 그런 걸 뭐 당 차원에서 구차하게 변명을 하는 거지. 예. 사실상은 국민의힘이 그런 극우 집회에 참여하는 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만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과거에 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적에는 예.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경고성에 주의를 주고 그랬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막 예를 들면 대구 같은 경우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요구하면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어려움. 대구 경북 지역이라는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지배하는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뭐 저희 대중 집회에 나가서 뭐 얘기하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예. 그 부분은요. 근데 수도권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네. 지시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뭐죠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진 않았고 저희가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이른바 조기 대선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볼 것 같으면은 예.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여권,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예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획기적인 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예. 재집권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그냥 가면은 재집권은 어려울 것이고 예.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획기적인 변화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같은 막연한 보수만 떠들어 가지고는 난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보수가 지향하던 바를 완전히 탈피를 하지 않으면은 예.
내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 확장을 좀 해야 된다. 중도 확장가 아니라 현실을 좀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실의 냉정한 인식이라고 어떤 말씀이시죠? 현실은 지금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그런 그 행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은 건데 더군다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은 윤석열 정부라는 거는 완전히 실패한 정권으로다가 일반 국민에게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예. 그러고서 재집권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어떠한 목표를 지향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예. 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비상계엄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통령 탄핵 사과하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이런 아니 말씀이세요? 당연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했을 적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했을 거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어? 예. 그동안에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는 걸 세계에 참 자랑하고 살았는데 예. 이제 그게 중단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뭐 극명하게 나타날 테고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정치 사회적으로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잠잠하게 있지를 않을 거예요. 국민의 저항이 점점 심화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예. 내가 어디서 얘기를 했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불확실한 거다. 예. 그런데 그런 계엄 선포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단순 논리에 의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예. 해요. 그 계엄이 했을 때 나온 결과가 참 본인과 대한민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했으면은 예. 그러한 우둔한 결정은 안 했으리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에 대한 별칭 중에서 이제 킹메이커라는 저 세간의 평가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워낙 큰 선거를 승리를 많이 이끄셨으니까 이번에 혹시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하실 생각 있으세요? 내가 보기에 무슨 날 보고 뭐 킹메이커니까 내가 이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좀 철저히 하고 예. 거기에 맞춰 나가면은 선거라고 하는 것을 승리로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다가 당을 유도할 것 같으면은 난 선거는 판판이 질 수밖에 없어요. 예. 위원장님 최근에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 만나신 걸로 다 보도가 됐던데. 내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참 처음으로 한번 만나봤어요. 예.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위원장님께 어떤 조언을 좀 구하던가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특별하게 조언을 바라고서 나를 만난 게 아니고 예. 일단 처음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 저희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일방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그동안 봐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했을 뿐이에요. 예. 아, 뭔가 특별한 어떤 한동훈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조금 공개해 주실 수 아니 있으실까요?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나눈 얘기를 갖다가 내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한다는 건 좀 실례라고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 그거는 삼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위원장님 보시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레이스에 뛰어들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 뭐 한동훈 대표한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일단 정치에 참여한 이상 자기 나름대로의 뜻을 펼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한번 큰 뜻을 품고 무대에 출연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자, 만약에 그 판에 뛰어든다고 하면 당내 경선을 뚫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당의 지금 탄핵 반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또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당에서의 탄핵 반대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지. 예. 실질적으로 전 당원이 그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는 그건 난 아니라고 봐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총선이 끝나고 국민의힘의 대표 선거 때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랬겠죠. 그러고서 본인이 미는 소위 후보가 있었는데 예. 당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뽑은 거 아닙니까? 예. 그 63%라고 하는 절대적인 다수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뿌리가 아직도 나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일각에서는 뭐 배신자론 얘기도 하고. 그 배신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데 예. 한동훈 대표가 소위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첫날 바로 예.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말 맞다나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무슨 조직이나 나라에 충성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한동훈 대표는 사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은 안 된다고 하는 소신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갖다가 배신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다음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 시대 정신 이건 뭐가 될까요, 위원장님? 나는 대선이 실질적으로 조기에 열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어느 후보보다도 한동훈 후보가 내가 보기엔 확장성이 제일 있다고 난 봐요. 국민의힘 내에서요. 예. 예. 사실은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는 것은 계엄이 잘못되는 것을 입증한 거고 예. 탄핵이 옳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온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김문수 장관이 아니 지금 여론조사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지금 탄핵이 실질적으로 인용이 돼가지고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예. 아마 일반 국민의 여론도 상당히 달라진 쪽으로 갈 거라고 봐요. 한 번에 변곡점도 올 것이란 말씀이시군요. 이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앞서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오세훈 시장은 아직은 뭐 소위 대권 도전에 대한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더 두고 봐야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세대 교체 얘기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 사실상 대선 출마하면서 뭐 세대 교체 얘기를 꺼내기도 하던데 그것도 뭐 이슈가 될 수 있을까요? 세대 교체라는 거는 예. 내가 벌써 국민의힘에 처음에 갔을 적에 예. 다음 대통령은 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화하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려 할 것 같으면은 좀 과거에 집착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하려면 조기 대선이 열렸을 거로 가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끊어내야 된다 이런 말씀 앞서 해주셨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자연적인 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탄핵 심판을 이후에 그 관계를 새로 설정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전부터 지금부터 좀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권에 출마할 사람들은 예. 자기가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서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지. 예. 그냥 뭐 탄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준비를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2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동안에 그렇죠. 뭘 할 거예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저 다른 당 얘기를 조금만 짚어볼게요, 위원장님. 이 지난 총선 때 사실 개혁신당을 좀 도와주셨었는데 지금 뭐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뭐 허은하 전 대표하고 전 그렇죠. 대표라고 나는 내가 저 선거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개혁신당에 예. 별로 내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왜 저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요. 알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과는 거리를 좀 두고 계시는 거군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잘사니즘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진보 정책이든 보수 정책이든 총동원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이제 우클릭 이른바 실용주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지금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우클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뭐 우클릭이니 좌클릭이니 그런 것보다도 현실 감각이 조금 가까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현실적으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좌니 우니 이런 것보다도 내 일상 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제일 관심이 많으니까 예. 지금 좀 현실을 갖다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무슨 우크릭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에서는 저 뻥사니즘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말 바꾸기, 일관성 부족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거든요. 나는 당신의 진위가 뭐, 무엇이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정치인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까지 같이 지켜오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거 어떻게 보면 현실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건 비난할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잘사니즘이 중도층에는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예. 뭐야 현실적으로 생각을 예. 한 거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선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잘사니즘 중도층 공략 이런 거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뭘 내놔야 중도층에게 소구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뭐 늘 내가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여건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일반 국민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날 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됐느냐 하는 거는 대통령의 취임을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인식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갖다가 겪으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것들이 거의 다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는 심각성을 가지고서 임해야 되는데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후보들은 내놓아야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